애로는 사라지고 애로만 남았다. 토요일 밤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는 애로 부부. 자, 오늘 시청자 사연은 매주 남편 앞에서 애로 부부를 크게 틀 수밖에 없다는 아내분의 이야기인데요. VCR 후에 아내분과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죠. 대학 CC로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한 저와 남편.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어머 자상해. 고마워 여보. 가자.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 우리 아들 왔어. 왔니? 네. 오느라 고생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고 한복까지 차려입은 거야?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역시 어머님은 외모, 생각 전부 다 저보다 훨씬 젊고 깨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음식 준비부터 할까요? 그래, 우선 일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자. 네. 분위기 좋네요. 외국계 은행을 다닌 전 회계사인 착한 남편과 다정한 시부모님 덕에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지만 첫 명절 후 조금씩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같이 도울게. 어머니 일하기 편한 복장이 너무 아니다. 항상 저렇게 집에 입고 계신 건가요? 예. 저런 분들 있어요 진짜. 제 로망이에요. 자식 저런 시어머니 되는 거. 아이고, 바로와 갈등 생겨요. 배꼽티 입고 레깅스 입고 난 운동하고 올게. 이렇게. 예쁜 옷 버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일할 때 있는 일복이야. 내가 뭐 도와줄까? 전 부치는 거 도와줄까? 네일 아트. 괜히 예쁜 손 버리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래? 네. 그럼 나 세팅하는 거 도와줄게. 네. 시어머니는 나이를 짐작 못할 만큼 뛰어난 자기관리에 생기가 넘치는 분이셨고 젊게 사는 시어머니 모습이 좋아 보이는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갔다 와? 아버지가 직접 키우신 화초에 꽃핀 거 보여주셨어. 부자지간에 너무 보기 좋아요, 아버님. 그러든 주스 드세요, 아버님. 네, 고맙다. 마셔. 과일 좀 들어요. 예, 잠깐만 비켜봐. 아들? 정말.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아유 어머니 좀 아유. 묘하게 남편을 연인대하듯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들. 뭔가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은 뭐지?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맛있다. 남편의 여자.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어디지?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지나치다고 느낀 건 그로부터 몇 달 후 남편 생일을 맞아 호캉스를 간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호캉스 오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 애기 생기면 이런 오붓한 시간 갖기 힘들겠지?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톡을 해? 일? 진숙 씨가 생일 축하한다고. 진숙 씨? 어머님! 왔어 설마?
호캉스를 갔는데 뭐야? 너무 오감이야? 반갑게 무섭다. 못 말린다 우리 엄마. 톡으로 어느 호텔이냐 몇 호냐 꼬치꼬치 묻더니 그럼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서운하다 이해. 원래 남편 생일 땐 며느리가 낳아주신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건데.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아. 그냥 서운해서 좀 농담한 거야. 너도 나중에 아이나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야. 근데 왜 캐리어를 들고 오셨지? 주무시고 가시죠. 동진이 생일이라서 백설기 맞춰왔는데 따뜻할 때 먹이고 싶어서 가져왔지? 야,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다 같이 올 걸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이왕 오신 김에 저희랑 같이 재밌게 놀고 주무시다 가세요. 아니야. 그런 돈 얘기하면 안 마련하지 돼요. 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호텔에서 수영복도 대여되니까 어머님도 같이 수영해요. 챙겨왔어. 일단은 오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데 그렇죠. 네. 와가지고 예의상 던진 말에 수영복을 챙겨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네? 혹시 몰라서 챙겨왔어. 네. 동진이 결혼 전엔 둘이 호캉스도 같이 다니고 그랬거든. 동진아, 와, 우리 진식 씨 오늘 엄청 이쁘다. 근데 제대로 뭘 하든 차려 입으시는 분들이 있죠. 있죠, 뭐 예. 저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멋쟁인 그치. 건데. 근데 근데 저걸 하고 시아버지하고 가면 괜찮은데 신혼부부 지금 아들 내외 사이에 껴있는 게 그렇죠. 문제지. 그렇지. 자기 관리 잘하는 건 칭찬할 일이지. 젊게 사시는데 눈치는 없으시네.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근데 수영복만 입으면 뭐예요? 어머니 수영도 잘 못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가르쳐줘야지. 자, 갑시다. 근데 나 물 무서운데. 아, 아들만 믿어요. 자, 가자. 빨리 가자. 며느리 어떻게 너무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진짜 짠내 난다. 얼씨구. 엄마. 뒤로. 왜 저러. 너무 싫어. 안 되겠다. 마른 타월 하나 더 가져올게. 응? 투명인간이야. 뭐야. 아휴.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어머님하고 가까웠어? 무슨 질문이 그래? 부모 자식 사이에 가까운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꼭 연인 사이처럼 좀 당황스러워서.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 생일떡 주러 오신 거라고. 그걸 꼭 여기까지 찾아와서 주셔야 하는 거야? 미리 수영복까지 챙겨서? 지금 내 앞에서 엄마 욕한 거야? 확 돌변했네. 아니, 욕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엄마에 대한 얘기 하지 마. 입장 바꿔서 당신 생일날 장모님이 생일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기분 좋겠어? 아니지. 지금 딸 생일이라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수영복 삼각김티 진짜 코딱지만한 거 입고 딸 막 물 막 온몸 닦아주고 막 팔 잡아주고 배영한다고 들어 누워서 안고 수영.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야지. 조금 좀 묘하면서 엽기네요. 이제 슬슬.
여보세요? 네, 남편분하고 어머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조가 너무 지나쳐서 이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나면 내가 정신병자로 몰려서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는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제 편이 돼주는 착한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얽힌 문제에서만큼은 절 이해해주지 않았고 임신을 하고 출산 후에도 여전히 서운함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봐. 빨리. 빨리 좀 일어나봐. 뭔데? 어머님. 도둑보다 더 무섭다. 진짜 도둑보다 더 무서워. 진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아버지가 날 또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어. 응? 뭔 소리야? 엄마 일단 괜찮아요. 진정하고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왜? 엄마부터 진정시키고 내가 다 얘기해줄게. 엄마 괜찮아요. 그렇게 남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버지 사실 나 군대 가기 전에 이혼하셨어. 와, 그럼 코스프레 했던 거야? 그때 이제 명절. 보여주기 식으로. 이혼? 우리 5년 연애하는 동안에도 전혀 그런 얘기 없었잖아. 결혼 전에 미리 얘기 안 한 건 미안해. 당신이랑 처가에 복잡한 집안 문제로 흠잡히고 싶지 않았어. 두 분이 계속 따로 사셨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뵐 때마다 계속 내 앞에서 다정하게 계셨던 건 내가 부탁한 거야. 아버지로서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며느리 앞에서만이라도 다정한 척 연기해달라고. 뭐 저렇게까지 해. 요즘에 뭐 이혼이 흥미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이상하다. 아버지 너무하다. 저렇게 그냥 부탁해서 그냥 들어주면 되지. 저렇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애초에 얘기했으면 내가 다 이해했을 텐데 그치. 대체 왜 그 긴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이혼 얘기 나오는 순간 내 끔찍한 과거들을 다 들춰내야 했으니까. 아빠가 오늘따라 많이 늦으시네. 아빠가 동진이 생일 까먹진 않으셨을 거야. 많이 졸리면 먼저 잘까? 나왔어. 아빠! 아이고야. 대박이다. 야, 최악이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젠 집에까지. 뭐야? 아우 최악이다. 최악이다. 뭐하냐? 손님 왔잖아. 빨리 가서 그 술상이나 좀 봐. 빨리! 7살 때 처음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여잔지. 시도 때도 없이 바람피는 남편을 참고 견디는 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어이구. 폭력까지 어떻게? 진짜 쓰레기다. 남자가 밖에서 활동을 좀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도 안 하는 내가 어디서 돈을 만들어요? 엄마. 아니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근데 나는 저게 무슨 사람이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그 뭐 접근 금지 그런 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내가 분리 조치를 원한다,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면 분리가 되고 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근데 접근 금지도 보호 관찰을 해도 더 무서워서 그냥 참는 거지.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트라우마야. 그럼. 그렇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 저걸 보면서 크면서. 저걸 엄마가 맞는 거 저런 걸 본 게 얼마나 진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겠어요. 과거보다는 솔직히 많이 줄었겠죠. 그렇게 믿고 싶긴 한데. 근데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분들 꽤나 많이 보거든요. 아직도 있어. 수위도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맞아. 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져서요. 네, 아이가 있건 없건. 그럼 그 사람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에서 꽤나 많고요. 충동 조절 장애 있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반사회적 인격성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이 저렇게 이유 없이 혹은 죄책감 1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게 배우자를 폭력을 사용할 때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같이 폭력을 쓰는 경우도 꽤나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아이가 폭력을 당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때린 가해자뿐만 아니라 막아주지 못한 또 다른 부모에 대한 분노까지도 같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성격,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말 가정폭력은 세게 다뤄줘야 돼요.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어? 엄마 동진이만 있으면 다 괜찮아. 바람에 돈까지 달라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빠한테 당하면서도 엄마는 나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 동진이 너만 있으면 돼. 엄마는 다 괜찮아. 그렇게 나 하나만 보고 산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회계사로 성공할 수 있었어. 당신같이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고. 차라리 잘 됐어. 이제 당신이 다 알게 됐으니까 아버지랑 완전히 인연 끊을 수 있고. 내가 당분간은 엄마를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라. 응? 그렇게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머님과 어머님을 챙길 수밖에 없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 그래서 결국 시어머님이 너네 집 10분 거리로 이사 오기로 하신 거야? 옛날 사시는 집엔 자꾸 시아버지가 술 드시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 협박하고 손찌검까지 하시나 봐. 그래서 일단 그 집 전세금 빼서 우리 집 근처로 전세였고 며칠 전에 이사하셨어. 집 정리 중이라 난 아직 아기 때문에 가보진 못했고. 근데 홀 시어머님이 10분 거리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니네 시어머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시다며. 크게 불편할 게 뭐 있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가까이서 엄마를 챙기는 게 맞지. 나도 막상 현준이 낳아보니까 혼자서 애 키우는 그 정이 얼마나 애틋할까 싶더라고. 모시고도 사는데. 그러니까 뭐 아예 집으로 들어온 건 아니니까. 야,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야, 신기하다. 어머, 수영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맞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아, 우리 시어머님이셔. 이사한 집에 침구랑 그릇들 사야 한다고 하시더니 남편이랑 쇼핑몰 다녀오셨나 보네. 어머, 결혼식 땐 한복만 입고 계셔서 잘 몰랐는데 어쩜 뒷모습만 보면 30대인 줄 알겠다. 나 순간적으로 네 남편 바람났나 싶었잖아. 야, 그건 너무 심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집 근처에 딴 살림 차린 줄 오해하지. 동네에서 우연히 보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모자 사이 이상으로 다정해 보였고 그 모습이 조금 찜찜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은 이사한 어머님 댁에 처음 가게 되며 일어났어요. 현준이까지 처가에 맡기고 당신이 무슨 직접 음식을 하겠다 그래. 당신 힘들잖아. 며느리 집이 10분 거리인데 집들이 정도는 챙겨드려야지. 줘. 내가 정리할게. 집이 너무 아기자기 예쁘다. 꼭 신혼집 같네. 처음 가보게 된 시어머니의 집은 마치 시어머니와 남편이 단둘이 사는 공간처럼 느껴졌고 남편 칫솔도 있는 거예요? 네. 와. 다 커플로 해놓은. 뭔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다 네 며느리가 준비한 거야? 요리 솜씨가 정말 좋다. 동진아, 너 진짜 장가 잘 갔다. 우리 며느리가 야무지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남자도 만난 거고. 우리 엄마 또 아들 자랑이시다. 아들 자랑할 만하지. 야, 네 인물에 착해, 회계사에 돈도 잘 벌어. 거기다 효자야. 그래요? 며느리 완전 봉 잡은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이 봉 잡은 게 아니라 제가 봉 잡은 거죠. 제가 꿈꾸던 이상형의 여자거든요. 진짜 잘 만났네. 천생연분이야. 엄마 시어머니 서운해. 표정 엄마 뭐야? 서운해. 엄마가 왜 그래? 질투. 뾰로 퉁. 아까 요리 솜씨 좋다고 할 때부터 B급 50개야. 착각하지 마. 네? 동진이가 네가 좋아서 널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게 무슨... 동진이가 너랑 결혼한 이유는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날 닮아서라고. 어머! 네? 우리 동진이가 얘기 안 해? 원래 아들은 엄마 닮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잖아. 동진이 제가 옛날부터 엄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그러더니 며느리 너 만나고 와서 그러더라. 야무지 모습이 엄마 닮아 좋아졌다고. 뭔 소리야 또.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어느 순간 마셔요. 저에 대한 경계심으로 바뀌는 듯 보였고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정말 절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다, 현준아. 그냥 택시 불러서 병원 가자, 어? 왔네. 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일단 끊어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요. 아, 엄마랑 통화하느냐고. 아, 맨날 엄마랑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또 엄마하고 통화한 거였어? 현준이가 열올라서 같이 병원 가자고 수십 번을 전화했는데 또 어머님하고 통화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거야? 현준이 연락? 빨리 병원부터 가자. 내가 기저귀랑 애기들 챙겨올게. 어머님이랑 10분 거리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도 집에 와서 매일 1시간씩 전화기 붙들고 시시콜콜. 어머님이랑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요즘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느라 자주 못 뵈니까 전화로라도 안부 묻는 거지. 일단 현준이 병원부터 가자. 그래, 일단 먼저 애기부터 생각해야죠. 좀 추스르시고. 부부끼리 나눠야 할 모든 교감을 시어머님과 나누는 듯한 남편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고 전화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어머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저 왔어요, 어머님. 어머, 얘,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애는 어디다 두고? 현준이는 잠깐 친정에 맡겼고 어머님하고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저 들어가도 되죠?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빨간 슬립 입었어. 저게 좀 너무 잠옷이 가내복이 좀. 아니, 너무 애틋한 모자 사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 여보, 여보, 이 시간에 출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휴가 안 했어. 휴가? 휴가를 내고 어머님 댁에서 쉬고 있었다고? 내가 주말마다 현준이랑 놀러 가자고 그렇게 말해도 요즘 회사 바쁘다고 주말까지 출근한 사람이 휴가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애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니? 동진이가 매주 대체휴가 받아서 엄마 집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매주요? 매주? 당신 오늘만 온 게 아니라 매주 휴가 내서 어머님 댁에 왔던 거야? 그게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면 원하는 날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쉬러 엄마 집에 왔었어. 쉬러? 아니 응? 얘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말 안 하고 날 찾아왔겠어. 집에서 애 보랴, 응? 너 눈치 보랴.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을 거고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응? 아우 그만 만져 좀. 아우 진짜. 애니? 애야? 아유. 6살짜리도 저렇게 만지면 아 좀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너도 아들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애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결혼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한숨 자고 가. 응? 그렇게 남편 역시 어머님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잠시 뒤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무섭다. 뭐야 또. 이제 너무 무섭네. 이것도 갈아라. 네. 어쨌든 동진이가 건강해야 니네 가정도 지키는 거 아니겠니? 동진이 쟤 요즘 꾸벅꾸벅 졸고 피곤해하니까 과일 주스 갈아 먹이는 거 잊지 말고 잠자리 너무 무리하게 해서 애 기운 빠지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며느리한테 말이 돼? 그거는 아주머니의 영역이 아니에요. 엽기네, 엽기. 너무 엽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머!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저게 앞이야? 엉덩이도 문제인데 지금 앞이야 심지어?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말도 안 돼. 정말 거길 만지고 있었다고? 나도 도저히 믿기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대체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동진이 제가 요즘 하도 피곤해 하길래 건강 상태 한번 확인해 본 거야. 너도 아침마다 꼭 해봐. 미친 것 같아. 어떡해. 애기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지금 그러니까. 30대 가정을 이루고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애 아빠를 저런 식으로 만진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아까 가정사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고 거기다가 뭐 굉장히 외도도 잦고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성의 자식 있잖아요. 아들과 이렇게 그 병적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식들, 특히나 아들한테 엄마는 너만 있으면 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엄마한테 나밖에 없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 부모가 지켜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꾸로 내가 내 부모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고 이게 집착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다 큰 성인인 자식의 를 만지는 저런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도 30이 넘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다 성장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로만 계속 끊임없이 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렇게 접촉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니길 바라는데 아닐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이제 아들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대상으로 생각을 하든가.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첫 번째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아들은 미성숙하고 저렇게 아들을 키운 엄마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남편은 뭐래? 한참 후에 잠에서 깨더니 그러더라. 아, 몇 번을 말해. 나 정말 자느라 전혀 몰랐다니까. 말도 안 돼. 믹서기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상황에서 만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깊게 잠들었다는 게 말이 돼? 아, 몰라. 나도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치. 너무 소름 끼쳐서 친정으로 무작정 와버렸어. 나 당분간은 그 사람 얼굴 못 볼 것 같아. 왜 저기서 저렇게 참고 그냥 넘어가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지? 그러니까 저 순간에 어머니 이제 제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뭐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라고 망신해줬어야지. 근데 아마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놀라면 얼떨결 가고 왜 집에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맞아. 말할 걸.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진짜 얘기를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근데 무서워서. 사실은 너무 일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너무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처음 명절에 갔을 때부터 뭔가 이거나 이상한데가 계속 점점점 심해지면서 쌓여있다 보니까 저 상황에서 얘기하기도 애매한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전 며칠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남편의 계속된 연락과 대화 시도에 한참 뒤 아이만 친정에 둔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간 전 왔어? 대화로 그동안의 깊은 앙금을 풀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현준이 낳고 당신이랑 오붓한 시간도 못 보내고 대화도 많이 못하고 당신이 많이 서운하고 외로웠을 것 같더라. 어머님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나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꼭 어머님하고 딴 살림 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어머님만큼 당신도 어머님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거 알고선 앞으로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암담했고. 나도 24시간 동안 엄마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이상한데 나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뭐가 또 있어? 사정이 많아, 근데. 사연이 많아. 아버지랑 이혼하고 엄마가 시장에서 옷 도매상을 하시면서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한참 고생하는 엄마를 두고 내가 군대를 가게 됐어. 아들! 언제 온 거야? 진숙 씨, 나 없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짐꾼 노릇도 하고 좋은 곳 취직해서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이거 내가 옮겨줄게. 그래, 고마워. 이 여사. 커피 한잔 하자. 아, 네. 새로운 남자친구인가? 동진아, 저기 이것 좀 잠깐 좀 도와줘. 응? 혼자 있는 엄마 걱정하면서 빨리 제대하기만을 바랐는데 결국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커피 드세요. 아, 뜨거! 진짜. 이렇게 뜨거운 걸 많이 타갖고 오면 어떡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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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누구야? 정식으로 인사드려, 동진아. 이 가게랑 점포 여러 개를 갖고 계신 사장님이셔. 뭐야, 아들이었어? 그럼 깍듯이 인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건방져? 어머머머머. 어이, 난 네 엄마 애인이야. 아이고야. 나와. 뭐야, 이 자식? 너 왜 이렇게 건방져? 너 뭐 네 부하야? 뭐야? 이 새끼가. 아빠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는 거야 또! 엄마도 참 남자 보는 다 없다. 남자 보는 돈 아니, 진짜 없다. 왜 이렇게 절절매면서 만나셔? 아니, 근데 저게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저런 놈만 골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참. 강박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지팔자 자기가 꼰다는 왜 저렇게 아니 그러면서 관리는 왜 해? 그러니까. 뭐하러 이쁘게 살아? 네, 시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놈만 계속 만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또 쓰레기 같은 남자 꼬임에 넘어간 엄마를 보고 내 탓인 것 같더라고.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군대를 가버린 내 탓.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던 것 같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늘 쓰레기 같은 남자들 만나서 당하고 돈 뺏기는 게 일인 엄마니까. 그렇게 남편의 아픈 과거를 통해 남편이 어머님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이고, 또 있어. 더 아직도 있어. 시작도 안 한 거야? 우리 사연 힘드네. 또 어머님이야? 잠시만. 아이고, 화해하고 풀려고 이런 하는데. 날은 전화기 꺼놔야지. 아, 진짜. 아니,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냥 엄마랑 살아야지. 네. 당신이 어머님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선 어머님하고 거리를 확실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지 않으면 헐. 여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당신 이게 뭐야? 어머님 집에 CCTV까지 설치한 거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댁에 CCTV까지 달아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의 집착은 그 수위를 넘는 듯 보였고 지금껏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과 함께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 울타리 안에. 이거 역대급이네요. 저 아들을 온전하게 살 수 없게 하네. 그러니까 아들도 정상일 수가 없지. 저런 걸 보면. 보험금 해지하고 환급받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무슨 서방대집을 이렇게 해? 이 새끼가 일어나. 내가 우리 엄마 주변에 또 얼씬되면 가만 안 둔다 했지? 갈게. 어머, 왜 가져가. 목적이 저거니까. 동진아, 엄마 대체 왜 이래? 왜 저런 쓰레기랑 엮여서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미안해, 동진아.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어. 저런 쓰레기들한테 한두 번 당해봐? 처음엔 돈 많은 척 다가와서 지들 맘대로 엄마 데리고 놀다가 엄마 돈 뺏고 도망갈 생각인 거 몰라? 저번 놈들한테는 이 집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수천씩 다 퍼다주고. 저러면 의절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엄마 돈 사고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부어줘야 되는 거냐고!
미안해, 동진아. 그 나쁜 인간들이 뺏어간 돈은 내가 꼭 갚을게. 아유, 너무 속상하겠다. 그제서야 그동안 남편이 나쁜 남자들에게 얽혀 돈 사고 치는 시어머님의 돈을 매번 갚아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뭔데요? 동진아. 맞았어요? 또 돈 뺏겼어요? 엄마 어떡하지? 왜? 시어머니와 얽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편은 스스로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최악이다 이런 상황. 네, 엄마. 또 돈 뺏겼어요? 제발 좀! 애기 놀래, 애기 놀래. 엄마, 제발 좀. 하지 마. 한계치가 넘었어. 남편도. 제발. 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어머님 문제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고. 나 당신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불안장애, 공황장애래. 이팔 안 나!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현중이 당신이 계속 이런 모습 보이면 당신처럼 똑같이 폭력적인 아빠 모습 보고 자라야 돼. 이러면 당신 아버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랑 내가 뭐가 다르냐고? 평소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다시 얘기해봐. 시어머니와 얽힌 문제만 나타나면 그 스트레스로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 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 상상으로. 당신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혼? 원래 다들 이 정도 집안 문제는 안고 사는 거 몰라? 멀쩡한 직장에 돈 잘 벌어오고 바람 한 번 안 핀 나랑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까지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전 지금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빠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남편과 똑같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이혼만이 답인 걸까요? 아유. 자,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아내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네. 남편분도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편의 반응이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어떤 반응이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 그 얘기를 그래서 왜 제가- 나한테? 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래서 오빠와 오빠 엄마의 얘기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웃는 웃음 있잖아요. 그걸 웃으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마디를 듣고 제가 이제는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분하고 어머님하고 특별히 각별하게 굉장히 친하신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도가 너무 지나쳐서 시어머니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서 남편을 만지고 계셨어요. 너무 일단은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어머니 쳐다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아침마다 일어나서 꼭 만지면서 확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몸이 아픈 거니까 그때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그래서 아침마다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가 평생 봐요. 그랬나 봐.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그 폭력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차 안에서 남편이 시모에 틀니 비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틀니 비용이 47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도 결혼하면서도 시모가 좀 돈 문제를 좀 일으킨 게 있어서 거기에 늘어난 빚 때문에도 저는 마음이 속상해 있었는데 470만 원을 또 해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차 안에서 남편이 10차선 도로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차를 브레이크를 막 밟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첫 폭력이었거든요. 그쵸, 폭력이죠. 5년 반을 만났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일단 차 안에서 막 10차선을 그러니까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게 결혼 2주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남편분이 네. 그 시아버지처럼 폭력을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분한테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이한테도 혹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아이가 10몇 개월 때였는데 이제 안아달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때가 이제 시어머니가 또 다단계로 또 사고를 쳐놓은 상태였었어요. 좀 많이 감당을 본인이 못해서 돈을 자꾸 해달라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밀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얘기가 온 거죠. 제가 놀라서 설거지를 하다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 좀 데리고 나가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휴, 짜증까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왜 그래? 뭐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를 자기 이마 있는 데까지 아이를 들어 올려서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 이 남자가 이렇게 눈빛이 돌변하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때 헤어질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맞추고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친정 엄마도 참고 살아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엄마 문제 빼고는 이 남자 자체로는 뭐 이렇게 엄마 문제만 아니면 괜찮잖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친정 어머니께도 제가 한번 울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까지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엄마가 참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 때문에 또 그렇죠. 뭐 그때 너무 나만 어렵고 아이가. 참으면 지금 근데 현재 그러면 우리 아내분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하고 눈빛이 뭐 살인할 것 같은 눈빛으로 변하고 이제 이럴 때 넘어가다가 2년 전에 아이들 앞에서 되게 심하게 한번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팬들이 일단 저한테 직접 집어 던지는 걸 아이들이 본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자, 지금 이제 여기 변호사님이랑 또 양 원장님 계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예,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저 일단 양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본인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정상담을 이번에는 강력하게 시모랑 남편이랑 받아봐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일단은 남편분께서 네.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분처럼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치료 의지가 없는 분은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이혼을 전제로 당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 치료로 인게이지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 당사자인 그 배우자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고 거의 그냥 맞춰주는 식이거나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거의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부인분이 그래도 아이들 때문이건 혹은 본인의 인생 때문이건 이혼을 하지 않고 이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네. 그 부인분께서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앓으면 우울증이 동반이 되고요. 우울증의 인지 증상이 있는 한에서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세요. 결정도 잘 못 하게 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시기인데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해진 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증상이 양재진 원장님이 듣기에도 공황장애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오히려 신경정신과 가서 진단서를 끊어놓는 게 오히려 이혼할 때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환자의 진술을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이 돼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반대로 완전 네. 이런 병원 진단서라던가 이런 진찰받은 증거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런다라고 네. 오히려 몰아갈까 봐. 불리하게 역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나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혼할 때 시댁에서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이런 부분들을 네.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니까 항상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증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경제적인 증거는 어떤 증거를 갖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폭력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그때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스탠드 던진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 그거 있어요. 그거랑 그 시점에 그때 쓴 각서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그 각서하고 2년 전의 사진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는 건 사실 현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폭력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저희는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그런 증거를 좀 모으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녹음 같은 걸 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하고 대화할 때는 혹은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만이라도 좀 녹음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대화 같은 것보다는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좀 생각을 정리해서 좀 의사표시를 하시고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런 걸 좀 증거로 남겨놓으시면 향후 소송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심으셨는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현명하게 용기 있게 생각 많이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신 통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다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물론이죠. 네.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그 법정에서 그런 정신병원을 다녔다라는 어떤 그런 이력 때문에. 흔 이력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병원을 못 가겠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안해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들은 예. 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좀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맞아요.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상큼발랄하십니다. 귀여워. 진짜 귀여우시다. 진짜 예쁘다. 그 처음 관계 좀 느꼈어요. 어머.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밤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한 7, 8번 정도 그랬었는데 키스 부부? 나고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자, 속 터지는 침실 이야기 속터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속터비는 역대 최연소 뜨거운 Z세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자, 보시죠. Z세대. 아이고. 어우, 상큼발랄하시네. 등장부터 달라. 진짜 귀여우시다. 진짜 예쁘다. 상큼하시다. 완전 애기인데. 아이돌이네, 아이돌. 아이고. 듬직하시네.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편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아내 이영추입니다. 지금 두 분만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아이가 생겨서 어머. 지금 뱃속에서 7개월째 됐는데 딸이 있습니다. 와. 그때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4월 달에 4월 초에 만나서 거의 바로 한 달 정도 네, 만에 뜨거우셨네요. 좀 뜨거웠어요. 낮과 밤 할 거 없이 계속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네, 생기지 않았나. 지금 교체 기간이 그럼 1개월? 만나자마자 뭐 그냥 바로 그냥 임신이 된것 물꽃이 같아요. 튀어서. 24시간 붙어 있었대잖아요. 낮밤 없이. 네. 아 뜨거. 지금 혼인신고를 한 상태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이제 같이 살고만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혼전 임신이라다 보니까 부모님분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신 선택일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이제 딜레이가 돼가지고 올해 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반대가 조금 있으셨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교제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께서 솔직히 탐탁지는 않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와 뭐 그런 거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른 나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둘이 뭔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26이면 옛날에는 그렇게 그럼. 딱 좋은 나이지 뭐 어리거나 이런 게 아니죠. 조선시대 치면은 뭐. 그치. 또 중년 부인이야. 노산이지, 노산. 근데 아니 저기 달나라가는 세상에 지금 조선시대는. 근데 요즘은 너무 빠른 나이인 거야. 맞아. 제 평생 이제 아기를 갖는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었거든요, 여자로서.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한 번도 생리를 안 해가지고 뭐 가임기, 배란기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없었고 자궁이 안 좋은 거는 한평생 계속 안 좋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거는 좀 제 무리이고 좀 제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임신했을 때 아 어떡하지라는 느낌보다도 헉! 됐구나 약간 이런 게 더 컸어요. 상상을 못했구나. 근데 이게 딱 생긴 거야. 아이피양. 진짜 초고속.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제가 의뢰했습니다. 아직 그 혈기왕성한 20대이기도 하고 신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혼이죠. 관계의 빈도나 횟수가 전 같지가 않아서요. 아, 임신해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군데 찾아봐도 좀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좀 피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본 커플 중 가장 스피디해요. 한 달 연애하고 부부된 지 7개월 만에 리스. 어느 정도이시길래 얘기한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임신 전에는 정말 밤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한 7, 8번 정도 관계를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그냥 눈만 마주치면은 거의 안 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랬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달이 훨씬 넘었지. 제가 16주 넘어가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0번 이런 식으로 항상 매일 시도를 하거든요. 밤만 되면은 아 피곤하다, 말은 피곤하다 하면서 슬슬 이렇게 안으려고 하고 뽀뽀하려고 하고 살짝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고 그래요. 저는 매일 시도를 하고 매일 실패를 하고 귀여워.
아니 근데 너무 예쁜 여자 사람이 맞아, 맞아. 옆에 있는데 못하겠고 또 남자는 환장하는 거지. 그래. 거절 어떻게 하세요? 아예 그냥 뒤돌아서 누워버리고 아이고. 손도 못 대게 해가지고 좀 많이 서운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게 초반에는 사실 임신 전이랑 이게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몸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했을 때 힘들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배가 좀 커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불편하지. 배가 많이 나온 게 제일 큰 문제고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눌리면은 압박이 되면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메스껍고 어지럽고 한 그런 컨디션 조절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 만족도도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성욕도 같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런 부분은 좀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안 느껴봤으니까. 근데 임신 7개월이면은 진짜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 때니까. 그리고 진짜 저 친구는 20대 젊은 산모라 이게 그나마 체력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저는 진짜 노산이었죠. 저는 40대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노쇠해가는 게 보여요. 이게 내 스스로가 너무 짜증이 나고 보여주기 좀 싫고 입덧을 보통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휘발유 마시면 이런 기분일까? 그런 니글니글함. 이게 뭔가 음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남자들은 내가 겪지 않아서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야겠네. 알아줘야 돼. 근데 남편이 25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남편이 25이게 문제야. 혈기가 아주 그냥 왕성하다 못해 뚫고 나오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관계는 어떻게 해도 되는지. 그냥 거의 중기까지는 거의 갈 때마다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해도 돼요. 그것만 물어본 거야? 의사 선생님이 좀 언제부터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셨어요? 초반에도 해도 되고 안정기 때는 오히려 그냥 제일 편할 때라고 강도 같은 걸 좀 낮추고 뭐 삽입 정도를 좀 얕게 해서 그렇게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같이 누워 있어서 이렇게 뭐 치는 거 보면은 항상 중기, 뭐 관계, 뭐 해도 되나 이런 거 맨날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고 있고. 치밀하다. 뭐 임신 중 관계, 몇 주 관계, 뭐 임신 초기 관계, 뭐 임신 중기 관계, 임신 후기 관계, 임신 초기 체위, 임신 중기 체위 이런 식으로 막 머릿속에 가득해. 가득. 근데 사실 저도 실질적으로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침대 옆에서 앉아가지고 검색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고백.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은 남편들이 그렇지, 많은 그렇지. 남편들이 다 거의 다 이건 평범한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먹을 거 생각하는 거 그 빈도와 똑같은 빈도와 강도로 생각을 한다. 먹을 거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요, 여자들이? 녹화 끝나고 뭐 먹을까 솔직히 생각하니까. 아 근데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살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려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시작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본 시간만 한 30분 할 때. 뭐야? 다 합치면 1시간 넘는 것 같아요. 저 얘기를 하는 부인의 표정이 힘들어요와 은근한 자랑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 우리 남편 보이시죠? 예. 몸도 좋고. 또래들 중에서도 좀 유달리 조금 혈기왕성한 편이세요? 네, 성욕이 더 제가 제 또래인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 나눠보면 성욕이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본인도 약간 조금 성욕이 왕성한 편이셨어요? 제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 행위를 왜 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욕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남편이랑 이제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 관계 좀 느꼈어요. 이 관계는 좋은 거다라는 거를 남편을 만나고 좀 처음 느꼈어요. 저 뿌듯한 표정. 야. 내가 만족시켜줬구나. 얼굴에 써있다. 의기양양. 그거 과거. 아이고야. 지금은 불편하다라는 느낌뿐.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성욕이 강한 남자가 못하시면 어떻게 조금 욕구 해소를 하시는지. 혼자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소를 하는데 약간 그럴 때마다 그 비참한 생각이 편자 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네. 남편 너무 불쌍해 어떡해.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은 어제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좀 힘들다,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걸 또 굳이 똑으로 얘기해? 소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내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솔직히 적극적으로 많이 욕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맞아.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나름 많이 줄었어요. 요구하는 것도. 원래는 약간 될 때까지 요구를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야. 요새는 될 때까지 해서 돼야 되는데 될 이제 때까지 안 돼서 안 될 걸 욕을 들었어. 아는지 한 번 시도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이 관계가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욕구를 채우는 거 말고도 정서적인 만족도 되게 많이 얻고 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관계를 통해서 그냥 느끼는 편이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생각하는 약간 횟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틀에 한 번? 자주잖아. 근데 그 전에 워낙 횟수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많이 무뎌졌나 봐요.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게 느껴지는지. 이러다 연중 행사가 된다니까?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네. 약간 이제 이벤트 개념. 진심을 당황했어. 진심 이 깎게 물었어 지금.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거절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점점 시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그런 관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스트레스 부부라고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걱정도 되고 좀 와닿더라고요. 진짜 이러다가 스트레스 부부가 되는구나. 아직 일러요. 결혼을 이제 생각할 때 있어서도 육체적인 부분, 네. 사랑 이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은 그게 100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근데 저는 뭐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초반에는 진짜 1순위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조금 빈도수가 줄어든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중요했나 싶기도 하고. 궁금한 게 아내분은 이제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대로 어떻게 보면 출산까지도 쭉 가실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몸이 힘들면은 아기 낳을 때까지는 조금 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몸이 힘드니까. 애기 낳고 나면은 또 애 키우느라고 더 잠 못 자고 2시간에 한 번씩 너무 일어나고 힘들어서 더 못하지. 근데 그걸 서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제가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출산하고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아내도 바쁠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쁠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좀 이렇게 빈도나 시도할 그런 게 점점 줄어들다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나이가 들고 그 결혼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렇게 횟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뭐 결혼한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횟수가 줄어드는 걸 다행히 여기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네. 나중에 진짜 본인이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맞아. 애정품 뭐 뽀뽀도 하고 둘이 막 같이 손도 잡고 놀러 다니고 저는 사실 이런 생활도 좋아서. 그치. 지금도 만족해서. 의사 선생님도 관계를 가져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오히려 중기가 지금 많이 안정될 때라고 하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력. 뒤돌아 눕지 않고 그건 반을. 사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관계가 싫어졌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힘드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는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양육을 할 거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사실 나눌 대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우리 남편분은 오로지 뜨거운 밤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근데 나이를 또 생각할 때 25세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남편분이 처해 있는 나이 상황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일단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정신적 나이가 얼마만큼 따라와 주느냐가 더 큰 문제고 내가 아빠가 될 준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하시고 부인분과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그냥 우리 남편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우리 아내분께서 조금 그게 불편하고 거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온전히 이 태아한테 가요. 그럼요. 네, 태아한테 가서 이게 태아한테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욕정을 좀 이렇게 가슴으로 올려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조금만 더 화장실에서 돌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저는 아내 편 들겠습니다. 저도 아내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레스 안 받게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남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내 편 들겠습니다. 아내의 손을 들겠습니다. 저는 남편 손 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아내가 임신 중이고 7개월이고 뭐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맞지만 지금 이 시기는 같이 결혼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남편의 마음도 좀 보듬어주고 거절할 때도 조금은 부드럽게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 손을 들었습니다. 4대1로 아내 이영주 씨가 애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애로부부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도 더욱 파격적인 애로부부들과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좀 변화 좀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터놓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고 민망한 그런 주제였어가지고 그냥 꽁에 있기만 했는데 이걸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서로 마음을 좀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결과는 자,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뭔가 좀 떨린다. 많은 분들이 좀 임산부의 고충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많이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애로부부 첫 게스트는 다 가진 화려한 싱글 이재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호텔, 서울 호텔. 어떡해. 어머, 하지마. 마음이 순결한 건 간음이 아니에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것들을 죽여 달려. You look nice, beautiful. 네, 저희 남편이 성욕이 워낙 강해서 내가 원할 때는 해야 된다. 오, 세상에. 저도 바쁘면 약간 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계속 시비를 걸어요. 어떡해.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가 바쁜 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횟수 떠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